12시간 이동 끝에 도착한 만두아디역. 겐지스 근방으로 가기 위해선 릭샤를 타고 고돌리아 사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간에서 마주쳤던 일본 청년을 꼬셔 동승하였다. 교통수단들은 고돌리아 사거리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겐지스 강으로 가려면 이후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한다. 겐지스는 마치 베니스의 골목처럼 매우 비좁고 미로같이 되어 있었으며 그 좁은 길가에 개들과 원숭이 그리고 소들이 즐비하였다. 간단하게나마 겐지스의 주요 위치를 설명하자면 고돌리아 사거리에서 큰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겐지스 강이 나온다. 바로 그 근처에 뿌자의식 등이 행해지는 메인가트가 있고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화장터가 있다. 이 두 곳을 기점으로 설명을 할 텐데 메인가트 남쪽 부근엔 한식 및 보트 투어를 할 수 있는 철수내와 선제내 그리고 누가 붙였는지 모르는 4대 라시 중 바나라시와 바바라시가 있다. 화장터 부근엔 나머지 두 곳인 블루라시와 시언라시가 몰려있다. 이 정도만 위치 파악을 한 뒤 나머지는 직접 헤매면서 걷다 보면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인도 숙소는 보통 오후에 체크인을 하기 때문에 배낭만 맡긴 뒤 겐지스 강으로 나왔다. 그렇게 식당이 오픈할 때까지 방랑을 하다 보이는 곳에 들어가 달과 로띠를 주문하였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맛이 없었다. 식사 후 길에서 옷과 쪼리를 구매하였고 근처 환전소에서 $100를 환전한 뒤 숙소로 가 재정비를 하였다. 보트 투어는 처음 선제내로 갔다가 문이 닫혀서 철수내로 옮겼는데 패키지로 오신 분들과 동승하게 되었다. 잠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트 투어 두 곳에 대해 말하자면 과거 한비아 작가가 이름을 지어준 철수내와 류시아 시인과 인연으로 유명해진 선제내가 있다. 물론 겐지스 강을 걷다 보면 작은 배로도 투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곳들은 영어 소통이 필요하며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검증받는 곳을 이용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시간이 되면 판드니가트에 모여 디아를 구매한 뒤 보트를 타고 반대편 땅으로 이동을 한다. 이때부터 철수씨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를 잘하긴 하지만 긴 설명을 듣기엔 고도에 집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배 위에서는 모터 소리로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 때문에 설명에 관심이 있다면 저녁 타임일 때는 소수일 때 신청을 하거나 아침에 신청을 하면 좋다. 아니면 그냥 나처럼 딴짓을 하거나 반대편 땅에서 해가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보트에 올라 디아 의식도 행하고 각 가트로 이동하면서 설명이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가트보다 주변에 우리같이 각 나라의 여행자들을 태운 수많은 보트들이 몰려있는 모습들이 장관이었다. 그렇게 투어를 마치고 일부 사람들과 동행하여 뿌자와 화장터를 보러 이동을 했는데 가는 길에 마리화나를 권유하는 약쟁이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바라나시의 화장터는 수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의 모든 시체는 이곳에서 태우는데 작은 천으로 가린 시체를 들고 와서 두꺼운 나무에 눕혀 불을 붙이고 시체가 다 타고 나면 그것을 겐지스 강에 떠내려 보낸다.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그 광경을 본 나의 심정은 무덤덤했으며 오히려 평안하였다. 바라나시의 첫날을 동행들과 술을 마시며 내 건강한 장에 최후를 보냈다. 바라나시 일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설사를 맞이한 채 아침이 밝았다. 당일은 어제 실패했던 현지식을 반면 삼아 어플의 힘을 빌려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홍대에서 인도인들이 하는 카레와 비슷했던 맛이었다. 먹을만은 했지만 도중에 느끼해서 반을 남겼다. 이후 느끼함을 덜하기 위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4대 라시 중 한 곳을 향했다. 잠시 라시에 대해 말하자면 북쪽 구역에 있는 블루라시와 시언라시, 남쪽 구역에 있는 바바라시와 바나라시. 겐지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닫혀있던 바나라시를 빼고 다 먹어본 입장에선 맛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 비슷.
이 라시의 맛 또한 한국 요플레에 불가리스를 섞은 듯한 맛이었으며 석류, 바나나 뭐 이런 라시들은 플레인 라시에 토핑만 얹은 것뿐이다. 특이점은 라시를 흙먼지가 뻔히 보이는 토기 그릇 같은 데에 담아주는데 먹고 나면 그걸 깨부신다. 이 중 블루 라시는 유독 서양인들이 많았고 곳곳에 한국 간판이 크게 보이는 것을 보아 한국인이 인도에 참 많이 오는구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길가에 파는 작은 라시 가게들도 있는데 이곳에는 그 앞서 말한 라시들보다 훨씬 묽고 적은 양으로 플레인 라시만 팔며 가격은 3분의 1 정도였다. 겐지스의 밤은 개들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된다. 보통 낮에는 별 반응이 없던 개들이 해만 지면 무리를 지어 늑대처럼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인도 여행에서 가장 경계했던 대상은 사람도 소도 아닌 바로 개와 원숭이였다. 이유는 광견병. 그리고 가끔 개 무리와 원숭이 떼들이 싸우는 구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일차 저녁은 선제내에 가서 수제비를 먹고 마무리를 하였다. 바라나시 3일째. 여지없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당일 아점은 아메리칸 토스트 가게로 선택을 하였다. 토스트도 이 모양이라니. 여행이 한참 남았는데 예상보다 강력한 설사로 걱정이 돼서 중심지에 벗어나 있는 병원까지 이동을 하였다. 하지만 막상 병원 내부까지 들어가서는 영어 울렁증이 설사를 압도하여 그냥 나왔는데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이놈의 영어 자괴감. 그래도 겐지스에서 벗어나 외곽을 걷다 보니 인도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요청한 아이도 만났고 설사를 해도 마냥 좋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심 밖의 인도인들 중에는 사진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을 꽤 만날 수 있었다. 병원 대신 약국에서 설사약을 구매하였고 그나마 먹을만 했던 라시로 식사를 때웠다. 3일 중 대부분을 봐왔던 겐지스 강이지만 마지막 바라나시의 시간을 느끼며 갓에 앉았다. 힌두교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게 여기는 강. 매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워 강에 흘러보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빨래와 목욕도 혹은 짐승들과 놀기도 한다. 이곳에 오기 전만 해도 겐지스에 왔는데 발이라도 담가봐야지 했던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이곳에 발을 담글 만큼 개방적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라나시는 신기한 곳이다. 흔히들 말하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그 말이 1차원적으로 설명이 된 곳이며 인도인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곳이지만 전 세계에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적인 게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각자 요가, 젠베, 헤나, 낙타, 보트 체험 등을 하며 그 밖의 시간에는 가트에 앉아 겐지스의 강을 멍하니 바라보는 곳. 나에겐 가트에 앉아 멍 때린 기억밖에 없는 곳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였다. 해가 지고 나서 자주 지나다니던 골목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맛은 역시 그랬지만 이곳의 뷰는 무대 세트처럼 매우 인상 깊었던 기억이 든다. 첫날 짧게 봤던 뿌자 의식을 다시 제대로 보기 위해 메인 가트로 이동을 했고 그렇게 바라나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